네, 안녕하세요. 최북일의 용접 교실입니다. 오늘은 용접 자격증 준비 팁에서 용접 전류값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 전류값.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자, 우리 학생이 하나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실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만약에 수직이 나오면 전류값을 몇으로 하는 게 잘 나와요? 백이 잘 나오죠? 그렇게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류값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백비드를 내기 위해서 전류값을 조절을 하는 건데 그 백비드는 키호를 만들어서 백비드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전류값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용접 기능사 전류값은 몇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자, 전류값을 만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 번째는요. 자, 조건 첫 번째는요. 루트 면입니다. 루트 면. 자, 우리가 그 필기 시험도 다 합격하셨고 그래서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건데 실제로 시험 보시면서 나왔던 문제 중에도 하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시험 보러 가면 시험편 모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요렇게 주어집니다. 뾰족하게 주어진 모제를 두 개를 줘요. 그 두 개를 주면 맞대기 용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용접을 하냐면, 가접을 해가지고, 용접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얘를 가접을 해서 용접을 합니다. 가접을 하는데 자, 시험편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모제를 가공하는 일입니다. 모제를 가공하는데 루트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루트면. 자, 루트면은 시험편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루트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6T일 때는요, 루트면을 기본적으로 2mm를 줄 거예요. 2mm. 자, 9T일 때는요, 9T일 때는 1.5에서 1.6mm 정도의 루트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루트 간격입니다. 루트 간격. 자, 이 모제하고 이 모제를 맞대기 용접을 할 건데 맞대기 용접을 하기 위하여 가접을 하는데 가접할 때 그 사이 간극을 루트 갭, 루트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용접봉이 시험 보러 가시면은 4파이짜리 용접봉이 있고요. 4파이짜리 용접봉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3.2파이짜리 용접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간격은 3.2파이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파이는 뭐죠? 용접봉의 두께가 3.2mm인데 용접봉을 디귿자로 꺾어가지고 피복지를 다 벗긴 상태에서 디귿자로 꺾어서 이 사이에 집어넣으면 이 사이에 집어넣고 가접을 해주면 루트 간격이 3.2mm가 되겠죠. 그렇죠? 루트 간격은 기본적으로 3.2mm를 간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 학생 하나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보러 가서 이제 용접봉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가접을 하고 용접을 하는데 백이 안 나왔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현장에서 많이 용접을 해보셨던 분들 같은 분들이 보니까 딱 아우라가 현장에서 용접을 많이 해보신 형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용접봉을 싹 집어가길래 자기도 따라서 집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용접봉이 4파이짜리 용접봉이었어요. 자, 우리는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부천 용접 직업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루트 간격을 3.2mm를 주고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접봉이 7016이죠? 당연히 7016 3.2mm짜리 3.2파이짜리 용접봉을 가지고 항상 연습을 해요. 기능장 연습할 때는 4파이짜리를 사용하는데 기능사 연습할 때 아니면 산업기사 연습할 때는 4파이짜리를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저씨들이 이렇게 집어가는 걸 보고 자기도 집어왔는데 그게 4파이짜리였어요. 그걸로 용접을 하니까 루트 간격은 3.2파이로 둔 상태에서 4파이짜리 가지고 용접을 하니까 백비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4파이짜리 가지고 백을 낼라 그러면 루트 간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4파이가 돼야 돼요, 얘도. 4파이가 돼야지 백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루트 간격이 3.2mm짜리인데 용접봉을 4파이짜리 가지고 용접을 했더니 백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면 평소에 내가 용접 연습을 했던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거나 용접봉이 좀 다르거나 하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바쁘게 진행을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백비드가 안 나왔죠. 떨어졌죠. 자, 루트 면은 기본적으로 6T일 때는요, 2mm를 줍니다. 자, 9T일 때는요, 자, 1.5에서 1.6mm를 줄 겁니다. 자, 그렇게 루트 면하고 루트 간격을 준 상태에서, 자, 전류값이요. 조건 세 번째 거, 1차 백비드 전류값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다양하냐면, 보세요. 6T, 9T, 아래 보기, 수평, 수직. 아래 보기, 수평, 수직일 때, 백비드 낼 때의 전류값이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전류값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아, 전류값, 6T일 때, 수직 쏠 건데, 백비드 전류값 몇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저희는 87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7A고요. 87에서 88A 정도 주면 백비드가 잘 나오고요. 키호를 만들어서 백비드를 만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숫자만 가르쳐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6T 수직을 백비드 낼 때는 전류값을 몇으로 한다고요? 자, 87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숫자만 기억하면 안 돼요. 어떤 걸 또 기억해야 되냐면 루트 면은 2mm를 주고요. 루트 간격은 3.2mm를 줬을 때 6T 수직은 전류값을 이렇게 해서 용접하면 적당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전류값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시험편을 기준으로 해서 루트 간격, 루트 면, 백비드 전류값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용접을 연습할 때는 이 전류값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확인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용접 기능사, 특수 용접 기능사, 용접 산업 기사를 준비할 때 모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띠철이에요. 띠철. 150에 30mm짜리.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이 띠철을 가지고 용접 비드 연습을 합니다. 백비드 연습을 하고요. 표면 비드 연습을 합니다. 얘는 동인신철에서 나온 모재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유일하게 모재가 공급되고 있는 동인신철에서 나온 띠철인데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시험편 비슷한 모재 가지고 또 만들어서 면치 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띠철입니다. 요거. 자, 150에 30mm짜리예요. 여기가 30mm짜리죠. 모재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첫 번째 띠철입니다. 두 번째는 자, 150에 30mm. 아니고 50mm. 50mm. 자, 용접하는 포인트는 150mm고요. 자, 요 두께는 50mm예요. 50mm.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 시험편 같은 경우에 여기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편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m. 이게 다 제가 정리를 안 했네요.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데 얘가 100mm고요. 여기 용접 포인트가 150mm예요. 얘는요. 용접 포인트는 150mm고 여기는 50mm짜리고 얘는 30mm짜리예요. 자, 모재가 달라요. 그러면 이 띠철 모재로 백비드 연습을 할 때 전류값은 우리가 6T 수집을 할 때 84A 가지고 백비드를 냅니다. 자, 연습편은요. 6T 수집을 할 때 86A 정도를 가지고 백비드를 냅니다. 자, 실제 시험편은요. 자, 얘가 6T지요? 6T 수직 자세 백비드를 낼 때 전류값이 87A에서 88A를 가지고 용접을 해요. 자, 같은 6T인데, 같은 수직 자세인데,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백비드 전류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실 때. 자, 시험 보러 가서 시험편에다가 연습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왜? 시험편이니까. 시험편으로 연습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띠철 가지고 연습을 해보고, 시험편에다가 백비드를 내려고 한다면, 전류값을 바꿔야죠. 88A, 87A. 이걸로 바꿀 겁니다. 근데, 왜 여기 시험 연습편이 있냐면 말이에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실제 시험편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시험 보러 가서 쉽게 연습을 하고 백비드 연습을 한번 살짝 하고서 이제 시험편에다 적용하려고 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요. 이 인터넷을 구입한 건데 실제 시험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실제 시험편에는 번호를 찍어줘요. 내가 시험 보러 가면 이제 신분 확인을 합니다. 신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번호를 하나 골라요. 번호를 하나 골라서 그 번호를 내 등에다가 딱 붙여줍니다. 그 등번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등번호가 결정이 되면 이 시험편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번호를 골랐는데 3번이에요. 그럼 등에다가 3번이라고 딱 붙여요. 붙이고 이 시험편도 3이라고 써져 있는 각인되어 있는 모재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재나 각인되어 있는 모재나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는 각인된 거하고 하나는 내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거 같이 결합을 해서 맞대기를 해서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작 처리가 돼요. 그리고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편이 아닌 모재를 가지고 용접을 했단 말이에요. 왜? 요 넘버링이 안 돼 있는 거 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니까 완벽하게 용접을 하면 뭐예요? 외부에서 가져온 모재를 가지고 용접을 했다 그래서 얘는 부정으로 처리되고 오작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넘버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거 갖고 와서 연습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재질인데, 50mm짜리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하세요.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험편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와서 연습하시면 뺏어버릴 거예요. 뺏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습형 모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실제 모재하고 똑같은데 기장만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mm. 여기가 30이 아니고 이게 바꿔가지고 자 30에 50mm짜리를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하고 실제 용접편에다 연습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50mm짜리 50mm짜리 모재를 가지고 백비드를 낼 때, 자, 루트면은 2mm, 루트 간격은 3.2mm, 그리고 백 전류 값은 87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작잖아요.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한 86A 정도로 연습을 해보고 백이 잘 나온다, 적당히 나온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전류값을 88이나 87로 올려서 실제 시험편에다가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비드 낼 때 전류값 몇이에요? 6T 수직인데 전류값을 몇으로 하면 좋아요? 84로 할까요? 86으로 할까요? 88로 할까요? 어느 게 맞아요? 물어보는 게 잘못됐지요. 왜냐하면 띠철로 연습할 때 보통 교육기관에서는 띠철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에 한 500원에서 한 600원 정도 하는데 얘는 한 막 1,500원, 2,000원 가까워요. 실제 시험편은 한 2,500원 정도 해요. 얘는 한 1,500원 정도 합니다. 얘는 한 2,500원 정도예요. 한 개가. 얘는 500원에서 600원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편으로 계속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띠철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해요. 기본적으로 백내고 자세별로 수직, 수평, 아래 보기 백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됐을 때는 이 연습편 가지고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시험 가까울 때는 시험편 모재를 구입하셔가지고 백비드 연습을 하고 표면 비드까지 쏘고 그 다음에 굽힘 시험까지 해보는 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시험편을 이제 개인이 오시는 분들도 구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통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시험편에다 용접을 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외관 검사를 해드립니다. 외관 검사해서 외관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백비드 봐서 거의 30mm 이상 백 안 나오지 않고 30mm 이하가 되게끔 안 나온 부분이 백비드 안 나온 부분이 30mm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험편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는 표면 비드, 하나는 이면 비드 잘라가지고 굽힘 시험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류값 얼마로 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류값을 얼마로 할지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모재가 정확히 확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인돼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재 종류 3가지가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용접 기능사에 있어서 전류값을 어떻게 맞추냐? 저희는 교육할 때 이 데이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이패스 코리아 자료실에도 제가 이걸 남겨둘 거예요. 우리가 이제 PPT 자료도 그냥 올려버릴 겁니다. 보실 수 있게끔. 뭐 어떤 경우는 이 중요한 자료를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거든요. 중요한 자료인데 어차피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만 가지고 가서 용접을 한다면 합격할까요? 절대 안 되죠. 이 전류값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해서 백이 나오고 표면 비드가 만들어지는 게 거의 완벽하게 돼야지 합격을 하는 겁니다.
숫자 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전류값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150에 30mm짜리 띠철입니다. 띠철 6T 그리고 9T가 있겠죠. 6T, 9T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6T일 때 아래 보기 그리고 수직 수평의 전류값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백전류값이죠. 표면비드는 뭐 비슷하게 우리가 표면비드 연습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값이 어떤 거냐면 요 값이에요. 요 값. 84, 87A.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150mm에 30mm짜리 띠철로 용접할 때 6T 아래 보기는 몇? 82예요. 82A. 자, 수직은요, 84A. 그리고, 호리젠탈 수평이죠. 수평은, 87A. 이 전류값에 의해서 백비드 연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백비드 연습을.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150에 50mm짜리 연습편입니다. 150에 50mm짜리 연습편은요. 자, 잘 안 지워진다. 자, 볼게요. 다 지우면 안 돼서, 자,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연습편이에요, 연습편. 연습편은 6T, 아래 보기, 수직, 수평의 전류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두 번째 거. 84A, 86A, 88A 정도를 가지고 용접을 한다는 얘기예요. 백비드 전류값이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자, 연습편입니다. 연습편 6T일 때 아래 보기는 84A. 자, 수직은요, 86A. 수평은요, 88A. 암페어 정도로 놓고 백비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재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띠철이냐, 연습편이냐, 시험편이냐에 따라서 전류값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조건들을 맞추셔야 돼요. 아, 모재의 종류가 뭐지? 생각하시고요.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띠철로 연습을 해요. 맨 처음에는 다 띠철로 연습을 하고 중간 단계 없이 그냥 시험편에다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럼 전류값만 올리시면 돼요. 백전류값만. 어떻게 올리냐면 볼게요. 얘가 시험편입니다. 시험편. 자, 6T 아래 보기 백비드 낼 때 전류값은 85A입니다. 자, 6T 수직의 백비드 전류값은 87A에서 88A. 자, 6T 호리젠탈이에요. 호리젠탈. 수평입니다. 수평. 백전류값 어떻게 돼요? 90A. 그럼 시험 보러 가서 어떻게 해요? 시험 보러 가시면 여러분들이 시험편만 딱 놔두고서 가공하고 루트 면 2mm 주고 루트 간격 3.2 맞춰서 바로 백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연습편을 가져가셔가지고 녹는 정도를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요거 가지고. 아니면, 띠철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띠철 전류값 아시죠? 그걸로 한번 딱 쏴보고, 아, 백 잘 나온다. 그럼 실제 시험편에다 딱 적용을 하는데, 이 전류값으로 그대로 백 쏘면 안 되겠죠. 시험편에 맞는 백 전류값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아래 보기일 때, 85, 수직일 때 87, 수평일 때 90A를 맞춰놓고 정확하게 맞춰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접 전류값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조건. 모재가 어떤 종류냐. 당연히 이제 시험 보러 가니까 시험편이라고는 전제 하에 시험편이야. 시험편인데 6T야. 6T면 루트면을 얼마로 줘요? 2mm를 줄 겁니다. 루트면. 자, 루트 간격은요? 루트 간격은 3.2mm 저스트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세가 수직이 나왔어. 수직이네. 6T인데 수직이야. 어떻게 되죠? 87A. 6T인데 수직 자세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87A 정확히 맞춰서 백을 쏴요. 전류값 87A 맞춰놓고 용접봉 2개를 사용해서 용접을 하고 표면비드 용접봉 2개를 사용해서 용접을 합니다. 자, 백비드 용접봉 2개, 표면비드 용접봉 2개, 루트면 2mm, 루트 간격 3.2mm.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전류값은 이 값에 맞추시면 돼요. 이걸 다 하나씩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9T 하나만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9T입니다. 9T. 시험편으로 갈게요. 시험편. 자, 시험편입니다. 150에 100mm짜리예요. 근데 9T가 나왔어요. 시험편이 9T가 나왔는데 수직이 나왔습니다. 수직. 백전류값 몇이에요? 9T인데 수직이 나왔어요. 백전류값 92예요. 92. 92A. 1차 백. 2차 비드는요? 2차 비드는, 평면 비드는 115. 아니면 120. 3는, 세 번째는 115예요. 2차는 115A. 3차가 표면 비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115A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용접봉 몇 개가 들어가죠? 2개, 6개의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까요? 용접봉 백비드 할 때 2개, 2페이스 할 때 용접봉 2개, 3페이스 할 때 용접봉 2개. 루트 간격이요. 또 강구할 뻔했네요. 루트 간격은 1.5mm를 줄 겁니다. 루트면. 자, 루트면 1.5mm입니다. 자, 루트 간격은요? 루트 간격은 3.2에서 3.5mm 정도 주는 게 좋다. 9T 같은 경우에 백비드를 낼 때는요, 루트 간격을 3.2를 줘버리면 백비드가 조금 약하게 나와요. 백비드가 조금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3.5mm까지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3.2인데 백비드를 더 나오게 하려면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백비드 전류값을 조금 더 올리셔도 돼요. 한 93A? 93A까지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은 키홀이 조금 더 커지겠죠. 키홀이 조금 더 커지면 백비드가 조금 더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용접을 하는데 용접 기능사에서 자, 전류값 요렇게 맞춥니다. 루트면은 요렇게 맞추고요. 루트 간격은 요렇게 맞춥니다. 용접봉 2개를 쓸 거예요. 백비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루트 면을 조금 많이 줬다든가 루트면을 좀 적게 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크를 발생시켜서 키홀을 만들 때 키홀이 만들어질 때까지 머물러서 충분히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키홀이 잘 만들어지는 그때에 녹는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녹는 정도. 내가 아크 발생시켜서 백을 내는데 키홀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위빙 속도를 좀 빠르게 가셔야죠. 키홀이 자꾸 커져. 조금 빨리 올라가야죠. 근데 아크 발생해서 같은 비슷한 전류값을 했는데 키홀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조금씩
더 머무셔야죠. 양쪽에 머물러서 우리가 아까 백비드 낼 때 보면은 양쪽에 머무르면 키홀이 만들어지잖아요. 키홀 만들어지는데 잘 안 만들어져. 그럼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가면서 키홀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양쪽에 머물러서 가는데 키홀이 자꾸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빨리 올라가야죠. 빨리 올라가서 녹는 정도를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자격증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냥 주어진 값 갖고 딱 맞춰가지고 백전류 2피스, 3피스, 루트면 루트 간격 해서 딱 백이 나오냐? 안 나온다니까요. 10번 연습하고요. 50번 연습하고요. 100번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용접기능사는요. 제가 알기로는 기능사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충 한다? 안 돼요. 내가 완벽하게 용접이 돼도 시험 보러 가시면은 굉장히 작은 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 용접 기능사 같은 경우는 홀더를 물어주는데, 홀더가 용접봉을 물어주는데 이게 흔들려요. 이게 좀 바꿔주지. 한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 홀더가 바꿔줘야지. 시험 보러 갔는데 최적의 상태에서 시험 볼 수 있게끔 산업인력공단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볼 수 있게끔 하면 장비 점검을 해서 장비가 이상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근다고 우리가 홀더까지 챙겨가긴 좀 그렇고, 그렇죠? 좀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흔들려. 그럼 홀더 잡고서 해야 돼. 이렇게 통째로 잡고서 용접을 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백비드 전류값으로 용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녹는 정도를 정확하게 보면서, 녹는 정도, 키홀이 생기는 정도, 키홀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죠. 올라갈 때 75mm까지 가는데 키홀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속도를 끌고 가야지. 백비드를 딱 봤을 때 백비드의 높이 있죠? 나오는 정도가 비슷하게 나와야지 튼튼하게 제대로 용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전류값, 그래서 용접 기능사에서의 전류값은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백비드 전류값이 여기서 본 것처럼 세 가지 종류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제시한 게 모재의 종류도 한 3가지 정도가 된다. 띠철이 있었고요. 50mm짜리 용접 연습편이 있었고요. 실제 시험편 모재가 있는데 그걸 연습할 때 이 조건을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6T 아래 보기일 때 요렇게. 첫 번째 있는 건 뭐냐면 띠철입니다. 띠철의 값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은 50mm짜리 연습편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얘가 시험편이에요. 시험편. 그래서 실제로 교육기관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전류값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게끔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꾸준히. 그래서 연습편으로 완벽하게 연습이 됐을 때 시험편에다 적용할 때 딱 전류값만 바꿔서 적용해서 제대로 용접이 되면 백비드를 만들고 표면비드를 만들어서 완성도 있게 했을 경우에 자격증, 용접기능사 자격증, 용접산업기사 자격증, 용접기사 자격증까지 합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용접 전류값이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전류값이 저렇게 되려면은 루트 간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루트 면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여러분들이 백비드 연습, 그리고 표면비드 연습, 그리고 백비드 연습 2차 3페이스, 2페이스, 그렇죠? 2페이스, 3페이스 같은 경우 연습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구티 수평 같은 경우에는 96A까지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를 정확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 보고 정리를 할게요. 구티입니다. 구티. 구티인데 루트 면을 줘야죠. 루트 면을 줘서 루트 면을 줘서 용접을 할 거예요. 자, 백비드를 하고요. 자, 투페이스는 2개를 씁니다. 용접봉 투페이스고요. 자, 3패스요. 요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1번 용접봉 2개 들어가죠. 용접봉 2개가 들어갑니다. 1번, 2번. 그리고 얘는 3번. 얘는 4번째 거. 5번째 거. 6번째 용접봉. 7번째 용접봉. 순서도 이렇게 돼야 돼요. 백 쏠 때 용접봉 2개. 투페이스 밑에 줄을 먼저 쏘고요. 밑에 줄을 용접봉 하나 가지고 스트레이트로 쫙 끝까지 가고 용접봉 바꿔서 2번째 투페이스 위쪽을 쏩니다. 용접봉 하나가 쫙 쏘고요. 밑에 쏘고 2개, 3개 해서 총 용접봉이 7개. 7개를 가지고 구티 같은 경우는 완성도 있게 용접을 하시면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수평 같은 경우에, 구티 수평 같은 경우에는 역변형을 줘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한 1도? 여기 역변형을요? 요 각도가, 여기에서 한 1, 2도 정도 꺾어서, 역변형을 줘서 용접을 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둬서 용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접 전류 중요하지요. 자, 용접 전류값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루트면 그 루트 간격이 개념이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류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류값이 모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띠처리일 때, 그리고 연습편 모재일 때, 시험편일 때 백전류 값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전류값,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전류값 적용하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루트면 루트 간격까지 제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자, 저 숫자를 암기했다 그래서 자격증 합격이 가능한가요? 절대 안 되죠. 저 숫자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10번을 연습했을 때 한 2번, 3번 정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0번을 연습했을 때 4번, 5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연습했을 때 7, 8번까지 잘 나오면 그때는 합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류값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암기하시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이 공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그 부천 용접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오시면 용접 기능사 전류값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페스 코리아에도 전류값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고 아니면 다운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용접하시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어떤 거라도 상담하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